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웠다. 71세 박순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천장에 작은 금 하나,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 하나. 순옥은 그걸 3달째 보고 있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3달째. 오른쪽 몸은 마비되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 입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말을 하려 해도 혀가 꼬였다. 아들 민수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왔다. 들어와서도 방문만 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나갔다. 피곤해 보였다. 아들도 힘든 걸 순옥은 알았다. 며느리 수지는 일주일에 2~3번 와서 밥을 차려놓고 갔다. 친절했지만 바빴다. 순옥은 수진에게 미안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게 미안했다. 밤이 되면 순옥은 혼자였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차라리 그날 죽었으면. 눈물이 흘렀다. 닦을 수도 없었다. 오른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왼손은 힘이 없었다. 눈물은 그냥 흘러 베개를 적셨다. 순옥은 외로웠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다. 그런데 일주일 전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요양보호사가 왔다. 50대 후반의 여자. 김영자라고 했다. 첫날 영자는 순옥의 방에 들어와 인사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돌보게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 요양보호사였다. 전에도 몇 명 왔었다. 다들 한두 달 하고 그만뒀다. 그런데 이상했다. 영자는 달랐다. 어머니, 오늘도 드시기 힘드시죠?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영자가 순옥의 몸을 받쳐 들었다. 그 순간 순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의 손길이 낯익었다. 손바닥에 힘을 주는 방식, 팔을 감싸는 각도, 몸을 일으킬 때의 리듬, 심지어 체온까지.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에. 순옥은 숨을 멈췄다. 40년 전 그날 밤. 언니가 나를 안아주던 그 느낌. 편찮으세요? 제가 너무 세게 안았나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길이 왜 이렇게 익숙할까? 2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영자는 호박죽을 떠서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한 숟가락, 2숟가락. 그런데 3번째 숟가락을 먹고 나서 영자가 말했다. 어머니, 간이 좀 싱거우시죠? 순옥은 깜짝 놀랐다. 내가 싱거운 걸 싫어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며느리는 몰랐다. 늘 싱겁게 만들어서 가져왔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하니까 싱겁게 드세요. 아들도 몰랐다. 그냥 잘 드세요. 라고만 했다. 나는 이 사람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제가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짜게 드시는 게 좋으시죠? 영자가 슬쩍 소금을 더 넣었다. 순옥은 한 숟가락 먹고 멈췄다. 완벽했다. 내가 좋아하는 짠맛. 정확했다. 순옥은 영자를 바라보았다. 영자는 미소 지었다. 맛있으시죠? 다행이에요. 영자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다. 왜 이 사람은 슬픈 눈을 하고 있을까? 3번째. 죽을 다 먹고 입가를 닦아주던 순간 영자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다. 순옥은 그것을 보았다. 영자의 왼쪽 손목. 하얗게 그어진 긴 흉터. 마치 칼로 그은 것 같은. 순옥의 심장이 멎었다. 그 흉터. 나는 그 흉터를 안다. 40년 전. 1985년 겨울.
언니의 손목에 있던 그 흉터. 언니는 공장에서 일했다. 19살. 방직 공장. 기계에 손이 끼어서 다쳤다. 손목에 긴 흉터가 생겼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모양. 다음에는 미역국도 끓여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영자는 소매를 내리며 방을 나갔다. 창밖을 잠깐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순옥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천장은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세 가지만 맴돌았다. 손길, 짠맛을 아는 것, 그리고 손목의 흉터. 세 가지가 일치한다. 우연일까? 아니면 설마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40년 전 그날 밤 집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죽었다고 믿었던 내 언니 순이일까? 순옥은 눈을 감았다. 40년 전이 떠올랐다. 1985년 1월 15일 밤. 15살 순옥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언니 순이가 들어왔다. 언니는 순옥의 옆에 앉았다. 순옥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순옥아, 언니 간다. 미안해. 언니, 곧 돌아올게. 순이는 순옥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갔다. 순옥은 그때 눈을 떴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언니의 뒷모습을 보았다. 언니는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순옥은 눈을 떴다. 현재로 돌아왔다.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뇌졸중 후 처음 나온 말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왜? 왜 지금? 왜 이렇게? 40년 전 그날. 언니는 왜 사라졌던 걸까? 밤이 깊어졌지만 순옥은 잠들 수 없었다. 영자의 손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그 손목의 흉터. 순옥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1985년 겨울. 순옥은 15살이었고 언니 순이는 19이었다. 가난한 시골집. 경상도 작은 마을.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지만 빚에 쪼들렸고 고리대 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해서 이자가 불어났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집안은 매일 어두웠다. 언니 순이는 방직 공장에서 일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왔다. 손은 늘 거칠고 기계 기름 냄새가 났다. 어느 날 언니가 손목에 붕대를 감고 왔다. 언니,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기계에 손이 끼었어.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봉합 수술을 받았다. 긴 흉터가 남았다. 언니의 왼손목에. 언니는 그래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다. 순옥을 학교에 보내야 했다. 순옥아,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언니가 다 책임질게. 순옥은 언니가 고마웠다. 하지만 미안했다. 1985년 1월 어느 날 밤. 집안이 소란스러웠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떠들었다. 어머니가 울었다. 순옥은 방문을 살짝 열고 엿들었다. 이번 달까지 2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당신 딸을 데려갑니다. 제발 한 달만 더.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언니를 불렀다. 순옥은 보았다. 언니가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아버지가 언니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순이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리고 며칠 후 언니가 사라졌다. 순이는 집을 나갔단다. 아버지는 그렇게만 말했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순옥은 언니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들은 소문. 언니가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어디론가 팔려갔다는 것. 현재로 돌아옴. 순옥은 평생 언니를 찾지 못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늙어가는 동안에도 언니 생각을 했다. 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순옥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였다. 새벽녘 영자가 조용히 순옥의 방문을 열었다. 자고 있는지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순옥은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영자는 깜짝 놀라 물었다. 순옥은 영자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영자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다. 그 순간 순옥은 전율했다. 눈매가, 입술 모양이, 코의 선이 언니 순이와 똑같았다. 나이는 들었다. 주름이 생겼다. 머리는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얼굴의 윤곽은 변하지 않았다. 똑같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자가 다가왔다. 순옥은 왼손을 들어 영자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 하지만 힘이 없어 손이 떨어졌다. 영자는 순옥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순간 순옥은 다시 한번 느꼈다. 이 손의 온기, 이 손의 감촉. 40년 전 그 손과 똑같았다. 순옥의 입에서 희미한 소리가 나왔다.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눈이 커졌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더 또렷하게 말했다.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머니, 저는 영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황급히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옥은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이 정말 언니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쳐가는 걸까? 하지만 모든 게 일치한다. 손길, 취향, 흉터, 얼굴. 설마 왜 이 사람은 언니와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평소보다 늦게 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운 것 같았다. 순옥은 그녀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늦었죠?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순옥은 힘겹게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초, 2초, 3초. 영자가 먼저 눈을 피했다. 순옥은 그날부터 영자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6월의 햇살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첫 번째 습관. 영자는 청소를 시작했다. 방을 쓸고 창문을 닫고 이불을 개었다. 순옥은 지켜보았다. 영자는 걸레를 줄 때 왼손부터 먼저 움직였다. 빗자루를 잡을 때도 왼손, 컵을 들 때도 왼손. 언니 순이도 그랬다. 어릴 적 아버지는 왼손잡이인 언니를 고치려 했다. 하지만 언니는 고쳐지지 않았다. 순옥아, 언니는 왼손이 더 편해. 이게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때 언니가 웃으며 말했었다. 순옥은 영자의 왼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손가락의 움직임, 손목을 돌리는 각도, 모든 것이 언니와 똑같았다. 두 번째 습관. 점심시간이 되었다. 영자는 자신의 밥그릇 앞에 앉았다. 순옥은 영자를 바라보았다. 영자는 밥그릇을 앞에 놓고 물컵을 들었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마신 후에 첫 숟가락을 떴다.
순옥의 눈이 커졌다. 언니도 그랬다. 목을 축여야 밥이 넘어간다. 그래야 체하지 않아. 그 모습마저 언니와 똑같았다. 순옥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세 번째 습관. 오후가 되었다. 영자는 순옥의 다리를 마사지하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는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 순간 순옥은 영자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깨의 각도, 목덜미의 선, 걸음걸이. 언니는 걸을 때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갔다. 그리고 걸을 때 왼발을 먼저 내디뎠다. 영자도 똑같았다. 오른쪽 어깨가 살짝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왼발을 먼저 내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모두 왼발부터. 순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절대로. 네 번째 습관. 영자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데 그때 순옥은 보았다. 영자가 숨을 들이쉴 때 왼쪽 어깨가 먼저 올라갔다. 순옥은 소름이 돋았다. 언니도 그랬다. 숨을 쉴 때 왼쪽 어깨가 먼저 움직였다. 영자도 똑같았다. 다섯 번째 습관. 영자는 순옥의 왼손을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영자는 마사지하면서 자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아주 살짝, 무의식적으로. 순옥은 그걸 보았다. 언니도 그랬다. 집중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다. 영자도 똑같았다. 순옥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언니다. 어머니,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눈물 아롱진 미아리 고개. 순옥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노래. 그건 언니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였다. 언니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늘 울었다. 공장에서 돌아와 밤에 혼자 마루에 앉아 그 노래를 불렀다. 나도 언젠가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까? 순옥아, 언니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울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별 아닌 이별을 하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노랫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이 노래만 부르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순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왼손을 들어 영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그 흉터. 하얗게 그어진 긴 흉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영자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순옥은 놓지 않았다. 온 힘을 다해 그 흉터를 만졌다. 울퉁불퉁한 살결. 오래된 상처. 40년 전의 상처. 순옥은 입술을 떨며 힘을 내어 말했다. 공, 장, 기, 개. 영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이걸 아세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순옥은 눈물을 흘리며 영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또렷하게 말했다. 영자의 눈이 커졌다. 순, 희, 언니?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영자는 순옥을 바라보았다. 순옥도 영자를 바라보았다. 1초. 영자의 입술이 떨렸다. 2초.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초. 영자의 손이 순옥의 손을 더 꽉 잡았다. 4초. 영자는 고개를 떨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5초.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6초, 7초, 8초, 9초, 10초. 긴 침묵 속에서 40년의 시간이 흘렀다. 영자의 입술이 열렸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시 닫혔다. 다시 열렸다. 목소리가 막혔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언니? 맞죠? 네. 언니? 영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 아니에요. 저는 김영자예요. 박순이가 아니에요. 순옥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마비된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왼손을 뻗었다. 영자의 머리를 향해. 언니? 맞죠? 영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떨리는 입술. 모든 것이 40년 전 그날 밤 집을 나서던 언니의 모습이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했다. 나야, 언니야, 순이야, 나, 너의 언니. 두 사람은 40년 만에 서로를 알아보았다. 순옥은 왼손을 뻗어 순이의 뺨을 만졌다. 따뜻했다. 언니가 살아있었다. 언니? 정말 언니야. 응, 나야. 미안해. 40년이나.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울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다. 창밖으로 6월의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왜 언니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 40년 동안 언니는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순이는 순옥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두 자매는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오후 3시였다. 어디 있었어? 순옥이 힘겹게 물었다. 순이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순호가, 언니가 말해줄게. 다 말해줄게. 순이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985년 1월 15일. 그날 밤, 아버지가 나를 불렀어. 나는 알고 있었다. 뭔가 큰일이 생긴 거라는 걸. 순이야, 너만 믿는다. 이번 달 안에 200만 원을 갚지 못하면 우리 집이 날아간다. 아버지의 울고 계신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순이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서울에서 온 남자가 왔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괜찮네요. 데려가겠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따라 집을 나섰어. 너는 방에서 자고 있었어. 나는 내 방문을 열고 너를 한참 봤어. 내 이마에 입을 맞췄어. 순호가 언니 곧 돌아올게. 하지만 나는 돌아오지 못했어. 서울까지 차로 3시간. 강남이었어. 유흥업소였어. 나는 19이었고 거기엔 나 같은 여자애들이 10명도 넘게 있었어. 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빚을 갚아. 2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하지만 거짓말이었어. 빚은 줄어들지 않았어. 1986년부터 1990년. 매일 밤 술 취한 남자들을 상대했어. 웃어야 했고 노래를 불러야 했어. 도망치려 했지만 잡혔어. 다시 도망치면 너희 집안 식구들 다 죽인다. 나는 믿었어. 그래서 참았어. 순이는 자신의 왼쪽 손목을 보였다. 25이 되던 해 견딜 수 없어서 이걸 그었어. 하지만 살아났어.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가 말했어. 살아야 해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때 너를 떠올렸어. 그래서 살기로 했어. 너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1995년 30이 되어서야 그곳을 나왔어. 사장이 늙어서 가게를 정리했어. 하지만 나는 이미 박순이가 아니었어. 김영자. 그게 내 이름이 되었어. 1995년부터 2025년. 나는 너를 찾기 시작했어. 고향에 갔지만 집은 헐려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주민센터도 가보고 서울 곳곳을 다녔어. 30년 동안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2020년 요양보호사가 됐어. 노인복지재단 원장님이 말했어. 누군가를 돌보면 치유된다고. 나는 그 일을 시작했어. 그리고 석 달 전 원장님이 너를 찾았어. 박순옥 씨를 찾았습니다. 순이는 순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첫날 너를 봤을 때 나는 알아봤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나는 더러운 여자야. 내 언니 자격이 없어. 순옥은 고개를 저었다. 왼손을 들어 순이의 뺨을 어루만졌다. 리, 언니? 순이는 순옥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순옥아, 미안해. 아니야. 고마워. 살아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때 방문이 열렸다. 순옥의 아들 민수가 들어섰다. 그리고 두 사람이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이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순옥은 순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가족은 40년 만에 나타난 언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순옥은 떨리는 왼손으로 순이를 가리켰다. 이 사람, 언니? 네, 언니요. 민수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니에게 언니가 있다는 건 들어본 적 있었다. 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일어서서 민수 앞에 섰다. 제가 어머니의 언니입니다. 박순이입니다. 민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40년 전에 사라진 그 이모가 지금 우리 집에. 네, 저는 40년 전 팔려갔습니다.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서울의 유흥업소로 10년을 그곳에서 살았고 30년 동안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이곳에 파견되어 동생을 만났습니다. 석 달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다. 증명할 수 있으세요? 순이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두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 1985년 1월 제가 집을 나가기 일주일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민수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작은 소녀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큰 소녀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요양보호사와 닮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 글씨가 있었다. 1985년 1월 8일 순이 언니와 나, 순옥,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이 들어왔다. 여보, 왔어요? 왜 다들? 수진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다. 수진아, 이분이 어머니의 언니세요. 네? 언니요? 수진은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순이를 보았다. 정말 이모세요? 순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진이 갑자기 순이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를 돌보셨잖아요. 석 달 동안 정성껏. 수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언니를 찾으셨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건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이모는 희생하신 거예요. 30년 동안 동생을 찾으셨어요.
이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순이는 그 말에 눈물을 터뜨렸다. 민수도 천천히 일어섰다. 이모, 어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저도 환영합니다. 이제는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요. 저희 집에서 사세요.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모는 가족이에요. 순옥은 침대에 누워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고마워. 다들. 그날 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순이는 여전히 불안했다. 나는 과연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누가 이 재회를 만들어준 걸까? 며칠 후 순옥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다. 순이가 매일 재화를 도와주었다. 순호가 오늘은 언니를 10번 말해보자.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노인복지재단 원장 최동수입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아, 원장님. 원장은 순옥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어머님, 저는 순희 씨를 가르친 최동수입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언니를 찾아주셔서. 원장은 모두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3개월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송년회에서 순희 씨가 동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순옥, 1970년생 경상도 출신. 저는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꺼냈다. 주민센터 협력망으로 찾았습니다. 1970년생 박순옥, 부친 성함이 박철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순희 씨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민수와 수지는 감동했다.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두 분, 남은 세월 행복하게 사세요. 원장이 떠난 후 순이는 순옥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순호가 이제 정말 끝났어. 응, 언니. 영원히. 순이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밤, 순이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순이는 자신의 손목을 만졌다. 그 흉터를.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모, 주무세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이모, 차 한잔 하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무슨 생각하세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요, 정말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될까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더러운 여자예요. 10년 동안 그런 곳에서 매일 밤 술 취한 남자들을 어떻게 제가 이렇게 따뜻한 가족 곁에. 수지는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이모, 이모는 더럽지 않아요. 절대로. 이모는 피해자예요. 그리고 생존자예요. 10년을 버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다. 19살에 희생하고 30년 동안 찾아 헤매고 마침내 다시 만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모를 존경해요. 이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충분히. 순이는 수진의 품에 안겨 울었다. 감사해요. 정말.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순옥은 이제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응, 순호가. 고마워. 살아줘서. 순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고마워. 날 찾아줘서. 민수가 말했다. 이모,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가족으로.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이모는 가족이에요. 그 순간 5살 손자 준호가 뛰어왔다. 준호가 순이에게 안겼다. 이모 할머니, 우리 계속 같이 살 거예요? 응, 준호야. 영원히.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그날 밤 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순이가 만든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상에 가득했다. 식사를 마치고 순이는 설거지를 했다.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족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수지는 순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이모, 사랑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을 안았다. 나도 사랑해. 순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40년의 이별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는 봄이 왔다. 순옥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그래, 순호가, 우리 산책 나가자. 두 자매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순이가 순옥의 팔을 잡아주었다. 마치 어릴 적 언니가 동생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것처럼 벚꽃이 피어 있었다. 연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다. 언니, 예쁘다. 응, 예쁘다. 우리 어릴 때도 봄이 오면 벚꽃 보러 갔었지. 응, 언니가 나 업고 산에 올라갔었어. 맞아. 너 그때 5살이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너 때문에 살았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만났잖아. 응, 이제 우리 영원히 안 떨어져. 그래, 죽을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민수와 수진이 손자를 데리고 나왔다. 할머니, 이모 할머니, 순이는 준호를 안아 올렸다. 이모 할머니, 저 그네 타고 싶어요. 그래, 태워줄게. 가족은 함께 공원을 걸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순옥은 행복했다. 순호가, 맛있어? 응, 언니, 정말 맛있어. 밤이 되었다. 순옥과 순이는 순옥의 방에서 나란히 누웠다. 어릴 적처럼. 우리 앞으로 100년 살자. 그래, 언니, 오래오래 함께 살자. 두 자매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보름달이었다. 40년 전 그날도 보름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함께 있다. 언니, 무서운 꿈 꾸면 안 돼. 응, 이제 안 무서워. 내가 옆에 있으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잠들었다. 평화로운 얼굴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40년의 이별은 끝났다. 이제 남은 건 함께 걷는 길뿐이었다. 몇 달 후 노인복지재단 원장은 공원에서 이 가족을 우연히 보았다. 순옥과 순이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원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났다. 순옥과 순이는 행복하게 살았다. 40년의 세월은 길었지만 남은 세월은 더 소중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서로에게 말했다. 고마워, 언니. 살아줘서. 고마워, 순호가. 날 찾아줘서. 그리고 그들은 함께 웃었다. 순이는 가끔 생각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왜냐하면 순옥이 곁에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두 자매는 늘 함께였다. 손을 잡고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가끔 함께 울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게 살아갔다. 어느 날 저녁 순이는 순옥이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창가에 섰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순이는 자신의 손목을 쓰다듬었다. 그 흉터를.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내가 살아있어서. 돌아올 수 있어서. 그리고 순옥이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동생의 평화로운 얼굴. 순이는 미소 지었다. 40년 만에 언니는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때로는 돌아오는 길이 떠나는 길보다 더 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긴 길 끝에 여전히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드렸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또 다른 분께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느 곳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마다 평안과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